세상은 넓고도 좁다 이런 말들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이지만 또 인구가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5천만 정도 돼요. 그런데 이 5천만이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흔히 다민족 사회, 다민족 국가는 생각이 참 많이 다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 민족이다 해가지고 땅덩어리도 좁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다를 것 같지 않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제 고영주 이사장 이야기를 할 거예요.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입니다. 이분 현재는. 네, 그런데 이제 국정감사장에 나가가지고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질문을 먼저 이렇게 했죠. 문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우리나라가 적화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면 이 고 이사장이 2013년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적화하는 시간 문제란 확신을 갖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해요. 그래가지고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그 뒤로 재판을 받고 그것이 이제 유죄 그래가지고 3천만 원 위자료를 물어줘라 이렇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3 담도 김진환 판사한테서 받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3천만 원 상당히 액수가 큽니다. 말 한마디 해가지고 고 이사장 그러니까 이제 고 변호사가요 예전에 한 말들이 있어요. 좌파 대법관이 나오면은 한국이 적화된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말을 왜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이제 정치가 좌우 싸움으로 휘둘리기도 하고 잘못된 집단이 세력을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때 또 사회적으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법안이 나오기도 하고 그 법에 의해서 또 충돌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그 딱 선을 잡아주고 판결해 주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대법원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사상적이든 뭐든 친북적인 판결만 빵빵 나온다든지 또 그런 활동한 사람들이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판결이 우호적으로 나온다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보안법을 폐기하느냐 마느냐 할 때도 그에 대법원 올라가서 그건 안 돼 하는 거하고 돼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여러분이 볼 때 어떻습니까? 구석구석이 위험하다 생각 듭니까? 또 우리 국민들이 이제 순진하니까 또 한편으로 감성적이에요. 우리 배달 민족이 좀 감성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체 확인보다는 감성적인데 이런데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세력이 그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뒤흔들어서 뒤집는데 특히나 저 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오래 세월이 흘러왔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흐르다 보니까 그게 만개 꽃이 피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자 그렇다고 이렇게 보면 우리 국민 전부가 이거 참 이렇게 순진해서 그런지 이게 오염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종교 같은 경우도 그건 무슨 뭐뭐 인사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감성적이고 무슨 좀 묘한 그 어떤 사상이 젖어가지고 이게 많이 그렇게 흘러 있다 이 말이에요. 언론 기관도 보면은 기사 하나하나 나온 게 그래요. 나쁘게 말하면은 아이고 이게 뭐 북한 대변인이야 아니면 북한을 옹호하기 기사냐 뭐 물타기 하냐 이런 게 그냥 흔하게 나옵니다. 그 많이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명확히 봐야 되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북한 추종 세력이겠습니까? 네, 모두를 딱 잘라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많은 적이 생기고 또 그 사람들이 반발할 수도 있고 그래. 왜 내가 하고 사실 말이에요. 거의 이러고 저러고 다 앞에서 떠들고 감상적으로 어떻게 하고 해도 북한 가서 살아봐. 막상 하면 살 놈 별로 없어요 거기. 아마도 없을 거예요. 뭐 거기 가서 환대 잘 받고 왔어도
그건 좋은 추억이지 막상 가서 딱 살으라라면 안 갈걸요. 저 미국 가 살래 북한 갈래 그러면 미국 간다 그럴걸.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북한에 김정은이 딱 한국을 지배한다 할 때 그러면은 북한식으로 한다라면은 어떨까요? 좋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앞장서서 그런 자들 다 먼저 도망갈 거예요. 보따리 먼저 쌀걸 아마.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든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봐줘야 되고요. 그런데 정말로 정신이 헷가닥해 가지고 가서 충성하고 죽이면 나 죽겠소 할 자들도 있어요. 정신세계는 참 묘하거든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해도 있어요. 있어요. 예, 그게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나눌 필요가 있어요. 뭐냐? 흔히 말하는 우파, 좌파. 이것은 이제 일상으로 쓰는 건 뭐냐면 우리 국민 성향이 조금 다른 것을 이거는 우파, 이건 좌파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세계도 그렇잖아요. 미국이든 일본이든 모두 좌파 우파 국민이 다 있어요. 그거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늘 문제로 삼는 건 이제 그 차원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북한을 추종하고 맹목적으로 따르고 종이 되려는 사람들, 나라를 팔아먹어도 좋다는 사람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건 뭐 자생 간첩이라 해도 되고 자생 간첩보다 더 무섭죠. 믿을 수가 없죠. 저 간첩들은 몸을 숨기고라도 있지만 이건 숨기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고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하고 흔히 그냥 좌파 이건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공산주의자 이런 게 있습니다. 공산주의자. 나는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이것도 말은 공산주의 하니까 이것도 그냥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흔히 이런 공산주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 같이 살고 인권을 보장받고 독재를 배격하고 자유롭게 살자. 모두가 존중받고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원한다. 이런 공산주의도 있고 좀 순진하지만은 어찌됐든 또 전에 그 광풍 불었던 과거에 소련, 중국 이런 데 대유행을 해가지고 전 세계가 공산주의 물결에 휩쓸렸는데 그런 공산주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출발은 같이 먹고 살자고 출발했죠.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까? 다 같이 죽자였죠. 다 하향 평준화. 오직 거기는 다스리는 집단 몇 명, 그 나머지는 종. 이런 완벽하게 불평등 사회를 만들었죠.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인권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자유 없었잖아요. 내 거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이제 이래서 실패했는데 이제 그런 이제 공산주의자하고 흔히 그냥 순진하게 같이 좀 잘 살면 안 돼? 이런 공산주의자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 구분해야 되고요. 그리고 흔히 좌파 공산주의자 하면 여기서 또 헷갈려. 그건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 있는 거니까. 그거하고 우리가 문제 삼는 저 북한하고 연결된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거 연결된 경우는 거기서 또 구분을 분명히 지어가지고 이제 그건 종하고 또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그거는 왜? 북한은 완전히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공산주의 아닙니다. 사회주의? 물론 그것도 아니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왕조 독재 국가 그리고 종교 국가. 1인 교주 종교 국가입니다. 거기는. 절대 공산주의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제 구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함에도 착각을 해가지고 또는 지난날의 학생 시절에 물들은 그 오염 때문에 오직 북한을 맹종하고 정통이다 인정하고 거기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퍼줄라라고 어떤 명이 떨어져도 쫓을라라고 또 합리화하고 대변해주고 북한이 못 산 것도 다 미국 탓이다 뭐 한국 탓이다 이러면서 북한에 자유인권 없는 것도 그 탓이다 하고 이렇게 억지 변호를 하고 싶은 그런 집단이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거 지금 구분을 우리가 지어야 돼요. 근데 그런 집단도 한국에는 많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대다수 국민을 다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건 너무 많은 적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구분을 지어야 돼 이거는. 자,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할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 고 변호사, 그 당시는 이제 공안검사를 쭉 지내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서울 남부지검장을 끝으로 퇴직을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사법고시 3차 면접관이 한때 된 적이 있어요. 2002년도에. 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3차 면접은 뭐냐면은 그냥 통과 의뢰지. 어떻게 보면 2차 합격자 1000명 중에서 한두 명 떨구는 자리니까 전혀 이게 자질이 아니다 싶으면 떨구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게 겨우 한두 명이니까 통과 의뢰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국가관을 질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형사 쪽을 질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옆에 면접관이 계속 형사 쪽을 질문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국가 쪽을 질문하게 됐는데, 그 한 여학생한테 이렇게 묻게 돼요. 건국, 정통성이 어디에 있냐? 북한이냐? 한국이냐? 뭐 이런 걸 이제 묻는 거죠. 그런데 여학생이 뜻밖의 그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의뢰 그냥 그건 한국이죠. 이렇게 답변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여러분, 북한이 정통성이 있습니까? 한국이 정통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그냥 한국하고 떠오릅니까? 아마 일반 국민들 대다수 그러겠죠. 그렇죠?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근데 이 여학생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외다 싶다 이 말이. 그래서는 또 하나 질문했다 이겁니다. 무슨 질문이냐? 그 당시 이제 미군 철수해야 된다 이런 막 데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군 철수를 해야 되냐 하고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학생이 망설임도 없이 그냥 당연히 나가야 한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 멋대로 왔으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북한이 남침하면 어떡하느냐 이라고 질문하니까, 왜 남침을 합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되죠. 이렇게 답이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응?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음 학생들도 물어보는데 대답이 한결같더라는 거죠. 15년 전이에요. 이게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15년 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15년 전에 합격했던 분들이 지금 재판관 됐으면 이제 15년 경력 쌓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 중에 뭐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러겠네요. 자, 그런데 거의가 한결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뗄 수도 없었다, 떨어뜨릴 수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그때의 학생들이, 좀 특출한 학생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 세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겠지만,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학교에서 누가 교육을 그렇게 했을까요? 흔히 말하면 정교조가 그렇게 교육했을까요? 아니면 대학 동아리 활동을 한다 그 전에 어떤 선배들이 그렇게 교육했을까요? 흔히 막스 레닌주의 하면서, 아니면은 어떤 뉴스나 정보를 그 당시 받고 그랬을까요? 아무튼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학생 시절에 젊었을 때 한번 딱 사고방식이 결정되면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안 바뀌어요, 어지간해서는. 근데 특히 판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안 바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생각해 보세요. 사법고시 공부할 정도 된다면 얼마나 매달려 되겠습니까? 뉴스 보고 놀려 다니고 남하고 대화하고 신문 끄적대고 할 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없을 거예요. 일단 아주 가는 통로로 정보 조금 받고 그 나머지는 밤낮으로 매달려야 되지 않겠어요? 밤낮으로 매달려야 돼요. 한가롭게 인터넷에서 정보 찾아보고 할 여가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판사 돼서도 없을 거예요. 자, 그렇게 돼버리면 심각한 거죠. 딱 고정이 돼버리니까. 고정이 돼버리면 바뀔 수도 없잖아요.
새로운 정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이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되면 아니죠. 심각한 거죠. 오래 그런 것이 많이 이렇게 진행됐다는 걸 볼 때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고 변호사가 공안검사 시절에 부산에 불임 사건, 그것도 이제 수사를 했었죠. 불임 사건이 이제 1980년대 그 초 대학가, 그 당시 이제 반미 자경 의식과 학습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고, 그런 스터디 그룹이 이제 대학가에 많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림 사건이다, 또는 불임 사건이다, 이런 사건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들이 이제 철저히 그 계통의 학습을 받고 연구하고 그랬다는 거죠. 결성을 해서 선배들한테 교육받고 그런 걸 이제 잘 알려진 일들 아닙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정한 다른 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는 대학가가 어떤 교육이 유행하든 뒤로 어떤 학습을 받든 간에 모두 이제 당당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더불어서 같이 살고 같이 나눠 쓰고 권력에 저항한다. 또 인권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투쟁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도 좋고 명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와중에 근데 여기까지는 다 그럴듯하잖아요. 뭐 자유 좋아하고 인권 좋아하고 독재 저항한다, 나눠 쓰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게 참 순진한 바탕이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 바로 이런 순진한 이 인간의 본성을 이용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 이 본성을 이용해서 모두 자기 열 손가락 안에 들어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맹목적으로 추종하다 보면 종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거기에 있고 종교적이 돼버린다는 거, 이건 큰 문제죠. 어떻습니까? 북한이 공산주의자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니고요, 인권 자유 지대도 아니고, 그럼 뭡니까? 완전하게 왕조, 독재 플러스 해가지고 종교사회입니다. 1인 교주 체제의 종교사회. 거기는 어떤 저항도 어떤 자유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뜻도 다르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사회예요. 그렇다면 한국에 나는 공산주의자요 하고 학습을 받고 공산주의자라고 떳떳하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분들 어떨까요? 그 세계를 지향하는 겁니까? 그 세계하고는 다르겠죠. 전혀 그런 세계를 원하지 않겠죠. 만약 그런 세계를 원한다면 그것은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종이죠. 종. 그냥 그것은 종이에요. 독재, 왕조, 종교체제, 거기에 종이라는 것이죠. 그건 공산주의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는 많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어찌됐든 북한 김일성 사상 그 체제에 깊이 물들어 있고 거기를 추종하고 거기를 정통성으로 두고 오직 거기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통일돼야 되고, 이런 이제 사상이 강한 쪽이 이제 그야말로 정신적으로 노예가 돼 가지고 받들어 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또 대한민국에 위해를 끼치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또 있어서는 안 돼요. 북한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또 우리 이제 흔히 좌파 우파 논할 때 그 좌파 있잖아요. 좌파 우파는 좀 사상이 좀 달라요. 그 국민들 사상이 약간 생각이 다른 걸 나눠 가지고 또 우파 좌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공산주의라든가 또 다른 좌파죠. 이거는 아무튼 좌파가 됐든 공산주의자 됐건 또 북한 추종 세력이 됐든 이 밭이 이 비슷한 밭에서 나는 이 풀이라는 거예요. 그 비슷한 밭에서 곡식도 나고 잡초도 나잖아요. 그럼 그게 문제라는 거죠. 섞여서. 이러다 보니까 일반 순진한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못 모르고 분위기 따라서 감성에 젖어가지고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나라 안보라든가 경제 모든 부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건데도, 그러니까 지금 남북한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아주 평화롭잖아요. 아주 평화롭고 북한하고 대화해야 된다, 평화해야 된다 이러고 앉았잖아요. 어떤 대책을 뚜렷하게 뭐 내세울라 하지도 않고 세울라 하지도 않고 감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을 걱정하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뭐 하면 오히려 손가락질해 줘 꼴통 봐라 이러고 지금 그런 지경이에요. 이 고영주 검사 그러니까 고영주 변호사만 해도 내가 볼 때는 정말 의지 강하고 정말 확실하게 인생을 살고 이런 분 같아요. 또 이 시대관이 분명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 일선에서 공안검사를 하면서 실체를 낱낱이 많이 봤으니까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분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이제 그걸 알아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알리려고 하질 않아죠. 뭐 세태 그러니까 묻어가죠. 그냥 나서봐야 내만 손해야 이러고. 근데 고 변호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검찰총장 해야 될 분이었어요. 내가 보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아무튼 이 고영주 변호사 그래도 검사 중에서 검사 출신 중에서 그래도 모든 실태를 좀 잘 알고 있는 분 아니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내가 뭐 좌파 언론을 보니까 교모하게 공산주의자하고 섞어가지고 물타기를 하는 거 봤어요. 근데 내가 그래서 여기서 구분을 지으려고 그래요. 흔히 말하는 더불어 같이 살자, 독재를 배격한다, 자유, 인권을 존중한다, 나눠서 같이 평등하게 살자 이런 이제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또 좌파들 뭔가 반항적이고 나눠 쓰고 이런 이주가 강한 사람을 또 좌파라고 우리가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이제 일반 우리 국민 중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차원 말고 아까 말한 정신없이 흔하게 말한 공산주의 기본 사상하고 완전히 다른 독재, 일신, 그 종교 체제를 추종하는 그런 종우 세력하고는 이거 완전히 구분지어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평화를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더불어 나누어 먹기를 나누어 살기를 바란다. 골고루 어떻습니까? 그건 뭐 특별히 나쁘게 느껴집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 공산주의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은 이 공산주의야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왕조 독재 바로 1인 교주 체제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혀 아니죠. 다른 세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전 세계에 불에닥쳤던 그 공산주의 있었죠. 그 필두가 어디입니까? 결국은 소련 연방, 중국 이런 곳이었는데 어땠습니까? 대실패로 끝나고 정말 수천만 억을 살상하고 끝났지요. 모두를 하향 평준화하고 그 자리에 인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기 소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직 지배자와 지배받는 자 이 둘뿐이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평등한 사회 만든다고 했더니 훨씬 10배, 20배 불평등 사회를 만든 게 과거 공산주의 운동이었어요. 결국 그것은 안 된다는 걸 증명한 것이죠.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장난친 건데 왜 안 되냐면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똑같이 평등하게 이게 안 됩니다. 이 우주의 모든 이 생겨난 물체들은 다 나름대로 서열 속에 있어요. 본능 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특성 개성이 각각 달라서 추구하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존중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인정해 줄 거 인정해 주고 그러면서 능력의 평가를 받고 이렇게 되는 사회 여기는 반드시 우열은 드러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회에 오히려 평등한 사회예요. 그러면서 최저층은 구호하고 같이 살자고 끌고 가고 또 저 최고층은 겸손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뭘 똑같이 나눠 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쓰자 이건 원래 인간의 본성하고 맞질 않아요. 아니 이 우주 본성하고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서로 나눠 쓰자는 것도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 쓰긴 써야 돼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흔히 말한 북한 추종 사상하고는 이거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장난하는데 국민들이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배격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학창 시절에 그런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들도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바르게 지금 사고하고 있는가?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겠는가 하고. 그냥 단적으로 북한에 의해서 주도돼 가지고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사회가 만들어질까 생각해 보면 돼요. 뭐 자유민주 체제로 만들어질까요? 변할까요? 60년, 70년 북한의 습성이 갑자기 변할까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하려고 할 거예요. 당장에 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평생의 습관, 사고방식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약간 바뀐 듯 해도 안 되죠? 안 바뀝니다. 북한에 의해서 한국이 지배당하면 딱 지금 북한 하는 그대로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배기억을 해야 되고 한국에 의해서 민주 자유체제 정체성을 지키면서 통일을 해도 하는 것이고 안보를 해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물들었던 사람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들 똑똑하고 현명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알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공산주의자라 하면은 반드시 그 독재, 왕조, 종교 사이에는 배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선호하면서 내가 공산주의자요, 나는 좌파요. 그거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바로 종이에요. 그거는 그냥 딱 한마디로 말해서 종입니다. 그거는. 이거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 자칭 공산주의 운동을 하고 학창 시절을 지나온 사람들 중에서 지금도 그럴지 몰라요. 일반 국민들은 세상에 어디 그런 사람이 있어 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검사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고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공안 검사 시절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그 조사를 받는 그런 대상자들이 모두 당당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공산주의자도 떳떳이 말하고. 그러니까는 지금은 우리가 수사를 받지만은 세상이 바뀌면 바로 고검사님께서 우리한테 수사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했다 이런 증언도 하고 그래요. 검사 시절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세계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안에 바로 또 아까 말한 종북이 숨어 있는 것이죠. 북한 진정한 추종 세력. 이제 그거는 너무 위험한 세력인데요. 그러니까는 북한의 실체를 잘 모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북한은 절대 공산주의도 아니고 따로 뭐 인권 국가도 아니고 다 같이 잘 살자 그런 세상도 아닙니다. 엄밀히 거기는 1인 독재 왕조 종교 국가예요. 종교. 그런데 또 이제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리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거기는 정말 인권도 보장되고 모두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나라인데 이 미제국주의자들이 하도 못 살게 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렇게 힘들고 사회가 저렇다고 또 이렇게 변호를 하게 될 겁니다. 원래 한번 딱 빠지면요 영원히 변호합니다. 앞장서서 방어해주고 종교에 깊이 빠져도 그래요. 종교에 깊이 빠지면 종교 허점이 드러나고 잘못이 드러나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변호하잖아요. 그거는 원래 종교 가르침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실천하는 사람들이 잘못되고 뭐 어떻게 돼서 그런 것이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 있죠.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 세계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하듯이
잘못된 착각의 그 어떤 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장악하고 있다 하면은, 언론기관이든 어디든 장악하고 있다 하면은 이 나라가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또 그것이 순수하게 우리나라 그저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인권이 보장되는 아름다운 국가를 만들자 이래 가지고 그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좀 다르다면 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북한 추종 세력한테 이용을 당한다든지 바로 북한에 의해서 조종을 받아버린다든지 이럴 때는 너무너무 위험한다는 거지요. 아니 실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용을 당할 수가 있거든. 또 실제 그런 사람들은 교모하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하냐 이것을 돌아보려면은 이렇게 구석구석이 너무 다른 정신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완전히 표면으로 탁 드러나가지고 화산이 뻥 터지듯이 폭발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아, 이제는 한번 폭발해가지고 이것이 정화가 돼야 될 때가 되긴 됐어요. 왜냐하면은 다 새로 시작 평정돼야 될 시기가 되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한국으로서는 홍복이 아니겠냐 이렇게 봐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 내부도 급격하게 뭐가 진행되는 것이 지금 스톱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의지에 의해서 그렇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질문 답변 한번 잠깐 더 보겠습니다. MBC 팝으로 라디오에서 음악만 틀어주니 더 좋다는 시중의 평가에 대해 그렇게 이제 고 이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MBC가 그동안 좌편향적인 언급을 해왔는데 이제 듣지 않아서 좋다는 반응으로 안다 이렇게 이제 답하게 됐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MBC가 이제 잘못 보도를 하고 있더니 그거 안 나오는 게 좋다 이런 평가 아니냐 이런 뜻은 모르겠지요. 그러자 고 이사장은 MBC가 그동안 좌편향적인 언급을 계속해왔는데 그거 듣지 않은 게 좋다는 반응으로 답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해석했지 않냐 이렇게 봐집니다. 같은 MBC 방송이 파업을 해도 국민들이 또 판단하는 게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흔히 말하면은 MBC가 꼴통 방송이다, 그거 정화해야 된다 이런 쪽에서는 그 라디오 소리만 나와도 옳다 속이 후련하네 이렇게 같이 인식할 수 있죠. 그런데 반면에 그동안의 MBC 보도가 좌편향 꼴통 방송이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국민은 또 MBC 방송 안 나니까 아이고 시원하네 그거 안 나오니까 같은 건데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넓은 것 같은데도 좁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참 해결될 것도 많고 갈 길도 아직도 멀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모든 난관을 헤치고 바로 하나로 모여야 되고 귀결돼야 될 때가 와야 되거든요. 이제 물론 우리가 옳다 그러다가 어디 있겠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래도 국민 전체가 같이 살고 같이 행복하고 할 수 있는 게 옳은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길이 무엇일까? 그러나 다행히 그런 길로 안 가고 정말로 국민들이 모두 승리하는 길로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뒤에 가서 그건 아는 거죠. 그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 할 테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기야. 또 저쪽에서는 그건 우리나라 망하는 길이요. 이럴 거 아니에요. 제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모두 우리나라가 승리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라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지금은 그만큼 우리 국내가 이렇게 서로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부딪히고 있다. 이제 이걸 아시라고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조건 북한 추종 놈들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해결이 안 돼 이거는.
이제 그런 세력도 있지만 국민 다수가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국민 다수가 오랜 세월 동안에 젖어들고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숫자도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줄기찬 교육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것을 알린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어떤 대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일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끝낼 거예요. 이제 듣지 않아서 좋다는 반응으로 안다. 이렇게 이제 답하게 됐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MBC가 이제 잘못 보도를 하고 있더니 그거 안 나오는 게 좋다 이런 평가 아니냐 이런 뜻은 모르겠지요. 그러자 고 이사장은 MBC가 그동안 자편향적인 언급을 계속해왔는데 그거 듣지 않으니까 좋다는 반응으로 답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해석했지 않냐 이렇게 봐집니다. 같은 MBC 방송이 파업을 해도 국민들이 또 판단하는 게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흔히 말하면은 MBC가 꼴통 방송이다. 그거 정화해야 된다. 이런 쪽에서는 그 라디오 소리만 나와도 옳다. 속이 후련하네. 이렇게 같이 인식할 수 있죠. 그런데 반면에 그동안의 MBC 보도가 좌편향 꼴통 방송이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국민은 또 MBC 방송 안 나니까 아이고 시원하네. 그거 안 나오니까. 같은 건데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넓은 것 같은데도 좁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참 해결될 것도 많고 갈 길도 아직도 멀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모든 난관을 헤치고 바로 하나로 모여야 되고 귀결돼야 될 때가 와야 되거든요. 이제 물론 우리가 옳다 그러다가 어디 있겠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래도 국민 전체가 같이 살고 같이 행복하고 할 수 있는 게 옳은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길이 무엇일까? 그러나 다행히 그런 길로 안 가고 정말로 국민들이 모두 승리하는 길로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뒤에 가서 그걸 아는 거죠. 그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 할 테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기야. 또 저쪽에서는 그건 우리나라 망하는 길이요. 이럴 거 아니에요. 제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모두 우리나라가 승리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라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지금은 그만큼 우리 국내가 이렇게 서로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부딪히고 있다. 이제 이걸 아시라고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조건 북한 추종놈들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그런 세력도 있지만 국민 다수가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국민 다수가 오랜 세월 동안에 젖어들고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숫자도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줄기찬 교육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어요. 2002년도에 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3차 면접은 뭐냐면은 그냥 통과 의뢰지 어떻게 보면 2차 합격자 1000명 중에서 한두 명 떨구는 자리니까 전혀 이게 자질이 아니다 싶은 떨구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게 겨우 한두 명이니까 통과 의뢰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국가관을 질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형사 쪽을 질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옆에 면접관이 계속 형사 쪽을 질문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국가 쪽을 질문하게 됐는데 그 한 여학생한테 이렇게 묻게 돼요. 건국, 정통성이 어디에 있냐? 북한이냐? 한국이냐? 뭐 이런 걸 이제 묻는 거죠. 그런데 여학생이 뜻밖의 그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의뢰 그냥 그건 한국이죠. 이렇게 답변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여러분 북한이 정통성이 있습니까? 한국이 정통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그냥 한국하고 떠오릅니까? 아마 일반 국민들 대다수 그러겠죠.
그렇죠?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근데 이 여학생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외다 싶다 이 말이. 그래서는 또 하나 질문했다 이겁니다. 무슨 질문이냐? 그 당시 이제 미군 철수해야 된다 이런 막 데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군 철수를 해야 되냐 하고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학생이 망설임도 없이 그냥 당연히 나가야 한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 멋대로 왔으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북한이 남침하면 어떡하느냐 이라고 질문하니까 왜 남침을 합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되죠. 이렇게 답이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응?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음 학생들도 물어보는데 대답이 한결같더라는 거죠. 15년 전이에요. 이게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15년 전이에요. 자, 그렇다 하면은 15년 전에 합격했던 분들이 지금 재판관 됐으면 이제 15년 경력 쌓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 중에 뭐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러겠네요. 자, 그런데 거의가 한결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뗄 수도 없었다. 떨어뜨릴 수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그때의 학생들이 좀 특출한 학생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 세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겠지만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학교에서 누가 교육을 그렇게 했을까요? 흔히 말하면 정교조가 그렇게 교육했을까요? 아니면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 자칭 공산주의 운동을 하고 학창 시절을 지나온 사람들 중에서 지금도 그럴지 몰라요. 일반 국민들은 세상에 어디 그런 사람이 있어 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검사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고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공안 검사 시절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그 조사를 받는 그런 대상자들이 모두 당당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공산주의자도 떳떳이 말하고. 그러니까는 지금은 우리가 수사를 받지만은 세상이 바뀌면 바로 고검사님께서 우리한테 수사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했다 이런 증언도 하고 그래요. 검사 시절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세계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안에 바로 또 아까 말한 종북이 숨어 있는 것이죠. 북한 진정한 추종 세력. 이제 그거는 너무 위험한 세력인데요. 그러니까는 북한의 실체를 잘 모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북한은 절대 공산주의도 아니고 따로 뭐 인권 국가도 아니고 다 같이 잘 살자 그런 세상도 아닙니다. 엄밀히 거기는 1인 독재 왕조 종교 국가예요. 종교. 그런데 또 이제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리화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거기는 정말 인권도 보장되고 모두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나라인데 이 미제국주의자들이 하도 못 살게 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렇게 힘들고 사회가 저렇다고 또 이렇게 변호를 하게 될 겁니다. 원래 한번 딱 빠지면요 영원히 변호합니다. 앞장서서 방어해주고 종교에 깊이 빠져도 그래요. 종교에 깊이 빠지면 종교 허점이 드러나고 잘못이 드러나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변호하잖아요. 그거는 원래 종교 가르침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실천하는 사람들이 잘못되고 뭐 어떻게 돼서 그런 것이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 있죠.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 세계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하듯이 잘못된 착각의 그 어떤 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장악하고 있다 하면은 언론기관이든 어디든 장악하고 있다 하면은 이 나라가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또 안에 불임 사건 그것도 이제 수사를 했었죠. 불임 사건이 이제
1980년대 그 초 대학가 그 당시 이제 반미 자경 의식과 학습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고 그런 스터디 그룹이 이제 대학가에 많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림 사건이다 또는 불임 사건이다 이런 사건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들이 이제 철저히 그 계통의 학습을 받고 연구하고 그랬다는 거죠. 결성을 해서 선배들한테 교육받고 그런 건 이제 잘 알려진 일들 아닙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정한 다른 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는 대학가가 어떤 교육이 유행하든 뒤로 어떤 학습을 받든 간에 모두 이제 당당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더불어서 같이 살고 같이 나눠 쓰고 권력에 저항한다. 또 인권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투쟁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도 좋고 명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와중에 근데 여기까지는 다 그럴듯하잖아요. 뭐 자유 좋아하고 인권 좋아하고 독재 저항한다 나누어 쓰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게 참 순진한 바탕이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 바로 이런 순진한 이 인간의 본성을 이용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 이 본성을 이용해서 모두 자기 열 손가락 안에 들어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맹목적으로 추종하다 보면 종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거기에 있고 종교적이 돼버린다는 거 이건 큰 문제죠. 어떻습니까? 북한이 공산주의자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니고요. 인권 자유 지대도 아니고 그럼 뭡니까? 완전하게 왕조, 독재 플러스 해가지고 종교사회입니다. 1인 교주 체제의 종교사회 거기는 어떤 저항도 어떤 자유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뜻도 다르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사회예요. 그렇다면 한국에 나는 공산주의자요 하고 학습을 받고 공산주의자라고 떳떳하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분들 어떨까요? 그 세계를 지향하는 겁니까? 그 세계하고는 다르겠죠. 전혀 그런 세계를 원하지 않겠죠. 만약 그런 세계를 원한다면 그것은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종이죠. 종 그냥 그것은 종이에요. 독재, 왕조, 종교체제 거기에 종이라는 것이죠. 그건 공산주의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는 많다 됐든 공산주의자 됐건 또 북한 추종 세력이 됐던 이 밭이 이 비슷한 밭에서 나는 이 풀이라는 거예요. 그 비슷한 밭에서 곡식도 나고 잡초도 나잖아요. 그럼 그게 문제라는 거죠. 섞여서 이러다 보니까 일반 순진한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못 모르고 분위기 따라서 감성에 젖어가지고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나라 안보라든가 경제 모든 부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건데도 그러니까 지금 남북한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아주 평화롭잖아요. 아주 평화롭고 북한하고 대화해야 된다, 평화해야 된다 이러고 앉았잖아요. 어떤 대책을 뚜렷하게 뭐 내세울라 하지도 않고 세울라 하지도 않고 감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을 걱정하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뭐 하면 오히려 손가락질해 줘 꼴통 봐라 이러고 지금 그런 지경이에요. 이 고영주 검사 그러니까 고영주 변호사만 해도 내가 볼 때는 정말 의지 강하고 정말 확실하게 인생을 살고 이런 분 같아요. 또 이 시대관이 분명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 일선에서 공안 검사를 하면서 실체를 낱낱이 많이 봤으니까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분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이제 그걸 알아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알리려고 하질 않아죠. 뭐 세태 그러니까 묻어가죠. 그냥 나서봐야 내만 손해야 이러고. 근데 고 변호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검찰총장 해야 될 분이었어요. 내가 보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아무튼 이 고영주 변호사 그래도 검사 중에서 검사 출신 중에서 그래도 모든 실태를 좀 잘 알고 있는 분 아니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내가 뭐 좌파 언론을 보니까 교모하게 공산주의자하고 섞어가지고 물타기를 하는 거 봤어요. 근데 내가 그래서 여기서 구분을 지으려고 그래요. 흔히 말하는 더불어 같이 살자, 독재를 배격한다, 자유, 인권을 존중한다, 나눠서 같이 평등하게 살자, 이런 이제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또 좌파들 뭔가 반항적이고 나눠 쓰고 이런 이주가 강한 사람을 또 좌파라고 우리가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이제 일반 우리 국민 중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차원 말고 아까 말한 정신없이 흔하게 말한 공산주의 기본 사상하고 완전히 다른 독재, 일신, 그 종교 체제를 추종하는 그런 종우 세력하고는 이거, 그리고 또 학창 시절에 그런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들도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바르게 지금 사고하고 있는가,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겠는가 하고. 그냥 단적으로 북한에 의해서 주도돼 가지고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사회가 만들어질까 생각해 보면 돼요. 뭐 자유민주 체제로 만들어질까요? 변할까요? 60년, 70년 북한의 습성이 갑자기 변할까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하려고 할 거예요. 당장에 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평생의 습관 사고방식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약간 바뀐 듯 해도 안 되죠? 안 바뀝니다. 북한에 의해서 한국이 지배당하면 딱 지금 북한 하는 그대로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배격을 해야 되고, 한국에 의해서 민주자유체제 정체성을 지키면서 통일을 해도 하는 것이고 안보를 해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물들었던 사람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들 똑똑하고 현명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알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공산주의자라 하면은 반드시 그 독재, 왕조, 종교 사회는 배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선호하면서 내가 공산주의자요, 나는 좌파요, 그거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바로 종이에요. 그거는 그냥 딱 한마디로 말해서 종입니다. 그거는. 이거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 자칭 공산주의 운동을 하고 학창 시절을 지나온 사람들 중에서 지금도 그럴지 몰라요. 일반 국민들은 세상에 어디 그런 사람이 있어 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검사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고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공안 검사 시절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그 조사를 받는 그런 대상자들이 모두 당당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공산주의자도 떳떳이 말하고. 그러니까는 지금은 우리가 수사를 받지만은 세상이 바뀌면 바로 고검사님께서 우리한테 수사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했다 이런 증언도 하고 그래요. 검사 시절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세계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안에 바로 또 저항한다. 또 인권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투쟁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도 좋고 명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와중에 근데 여기까지는 다 그럴듯하잖아요. 뭐 자유 좋아하고 인권 좋아하고 독재 저항한다, 나누어 쓰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게 참 순진한 바탕이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 바로 이런 순진한 이 인간의 본성을 이용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 이 본성을 이용해서 모두 자기 열 손가락 안에 들어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맹목적으로 추종하다 보면 종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거기에 있고 종교적이 돼버린다는 거, 이건 큰 문제죠. 어떻습니까? 북한이 공산주의자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니고요, 인권 자유 지대도 아니고, 그럼 뭡니까? 완전하게 왕조, 독재 플러스 해가지고 종교 사회입니다.
1인 교주 체제의 종교사회, 거기는 어떤 저항도 어떤 자유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뜻도 다르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사회예요. 그렇다면 한국에 나는 공산주의자요 하고 학습을 받고 공산주의자라고 떳떳하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분들 어떨까요? 그 세계를 지향하는 겁니까? 그 세계하고는 다르겠죠. 전혀 그런 세계를 원하지 않겠죠. 만약 그런 세계를 원한다면 그것은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종이죠. 종. 그냥 그것은 종이에요. 독재, 왕조, 종교체제 거기에 종이라는 것이죠. 그건 공산주의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는 많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어찌됐든 북한 김일성 사상 그 체제에 깊이 물들어 있고 거기를 추종하고 거기를 정통성으로 두고 오직 거기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통일돼야 되고 이런 이제 사상이 강한 쪽이 이제 그야말로 정신적으로 노예가 돼 가지고 받들어 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또 대한민국에 위해를 끼치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또 있어서는 안 돼요. 북한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또 우리 이제 흔히 좌파 우파 논할 때 그 좌파 있잖아요. 좌파 우파는 좀 사상이 좀 달라요. 그 국민들 사상이 약간 생각이 다른 걸 나눠 가지고 또 우파 좌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공산주의라든가 또 다른 좌파죠. 이거는 아무튼 좌파가 됐든 공산주의자 됐건 또 북한 추종 세력이 됐든 이 밭이 이 비슷한 밭에서 나는 이 풀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구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함에도 착각을 해가지고 또는 지난날의 학생 시절에 물들은 그 오염 때문에 오직 북한을 맹종하고 정통이다 인정하고 거기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퍼줄라라고 어떤 명이 떨어져도 쫓을라라고 또 합리화하고 대변해주고 북한이 못 산 것도 다 미국 탓이다, 뭐 한국 탓이다 이러면서 북한에 자유인권 없는 것도 그 탓이다 하고 이렇게 억지 변호를 하고 싶은 그런 집단이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거 지금 구분을 우리가 지어야 돼요. 근데 그런 집단도 한국에는 많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대다수 국민을 다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건 너무 많은 적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구분을 지어야 돼 이거는. 자,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할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 고 변호사 그 당시는 이제 공안검사를 쭉 지내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서울 남부지검장을 끝으로 퇴직을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사법고시 3차 면접관이 한때 된 적이 있어요. 2002년도에 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3차 면접은 뭐냐면은 그냥 통과 의뢰지 어떻게 보면 2차 합격자 1000명 중에서 한두 명 떨구는 자리니까 전혀 이게 자질이 아니다 싶은 떨구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게 겨우 한두 명이니까 통과 의뢰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국가관을 질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형사 쪽을 질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옆에 면접관이 계속 형사 쪽을 질문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국가 쪽을 질문하게 됐는데 그 한 여학생한테 이렇게 묻게 돼요. 건국, 정통성이 어디에 있냐? 북한이냐? 한국이냐? 뭐 이런 걸 이제 묻는 거죠. 그런데 여학생이 뜻밖의 그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의뢰 그냥 그건 한국이죠. 이렇게 답변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여러분 북한이 정통성이 있습니까? 한국이 정통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그냥 한국하고 떠오릅니까? 아마 일반 국민들 대다수 그러겠죠. 그렇죠?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근데 이 여학생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외다 싶다 이 말이. 그래서는 또 하나 질문했다 이겁니다. 무슨 질문이냐? 그 당시 이제 미군 철수해야 된다 이런 막 데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군 철수를 해야 되냐 하고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학생이 망설임도 없이 그냥 당연히 나가야 한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 멋대로 왔으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